에리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요즘에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리뷰하는 유튜버들 때문에 역주행으로 종종 거론되는 분인데, 이 양반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실존의 모든 고난에 단 하나에 만족할 만한 해답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900년에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배우고 또 정신과 의사와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독일 베를린에서 심리치료소를 운영을 했던 에리 프롬은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등 인류 역사의 큰 풍랑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얼마나 삶이 치열했을까요? 그런데도 이분은 사랑만이 해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사랑밖에 난 몰라와 맞닿아 있죠.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으로 사실 더 유명합니다. 사회학자로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할 때가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들의 주제는 연애니까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것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폭력도 배우지 않고 휘두를 수가 없어요. 가정폭력을 배워야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도 짜증이 나는 것도 그것이 화가 나는 상황이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어쩌면 짜증이 나지도 화가 나지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애와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내가 접촉한 환경을 통해서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모르면 연애도 사랑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닐까요? 따라서 연애도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에리 프롬은 성숙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맞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연애와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성숙된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보고 배워서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요,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 역시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필요해집니다. 20세기는 격변의 시대였어요. 이제 막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귀족과 왕권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가 비로소 열린 거였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개인은 아무런 권한과 힘을 갖지 못했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자신이 살면서 접촉하는 것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노비로 태어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점과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선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하던 시절을 우리는 1980년대까지 하고 살았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것들로 과거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그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를 바라보는 방법은 그 시절의 배경과 흐름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바라봐야지만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집니다. 각설하고요. 어쨌든 간에 자유를 얻은 개인들이 정해진 것이 없는 세상의 기틀을 만들어 가던 시기가 20세기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세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20세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기간이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 아주 다양한 천재들이 튀어나와서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상상력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러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며 그것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진 것들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다양한 인류의 실험들을 잘 정리해서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인지도 모르고요. 그런 면에서 에리 프롬이 말한 사랑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주장에 저는 손을 들어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의 선택은 사랑이라고밖에 결론이 나질 않네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이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낸 결과 만들어낸 그렇게 도출된 결론입니다.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왜 사느냐?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 사랑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애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연애와 사랑을 모르면요, 반드시 죽음에 이르렀을 때 후회와 회한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람도요, 결국엔 죽음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부디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랑에 이를 수 있는지 기술과 방법을 배워서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연애와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연애와 사랑을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애를 해야 하고요,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도 사랑도 결혼도 포기하는 세대들이 출현했다고 하지 않던가요? 따라서 연애와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다양하고요, 주어진 환경도 제각각이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연애와 사랑의 기술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학교에서는요, 큰 틀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연애와 사랑을 해가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